정부는 물가 관리에 나서며 특히 국내 유류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노린 과도한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물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가격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일부 업종에서 위기 상황을 틈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필요할 경우 석유 판매 가격이 최고 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관리원과 경찰청까지 협력해 앞으로 한 달 동안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유류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합니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과 시장이 공동체적 책임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오는 27일 통합 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부터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2030년까지 연계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입과 안정,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으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의 핵심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당장 이달 27일 시작되는 도입기에는 노인과 고령장애인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안정기인 2028년엔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늘리고 고도화기에는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연계되는 서비스 종수도 대폭 늘어납니다. 1단계에서는 방문진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현행 30종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종케어 등 신규 서비스를 보강해 60종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식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개별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맞춤형 계획을 세워줍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 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전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장례식장인 양주 한국병원 장례문화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가까이 112개 상조업체 장례 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 이른바 뒷돈 3억 4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는데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례식장이 제공한 뒷돈은 이른바 콜비와 재단꽃 알 명목이었습니다. 콜비와 재단꽃 알은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콜비는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알선할 때 건당 70만 원을, 재단꽃 알은 지정 꽃집에서 재단꽃 구매를 유도한 뒤 결제 금액의 30%를 받는 것으로 오랫동안 업계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양주 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비용이 결국 장례 비용에 포함돼 유가족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고,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이러한 관행이 퍼져 있는 정황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봄 기운 따라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봄철 축제와 행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사고 우려가 높거나 인파가 몰리는 축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도 시행되는데요. 구조와 구급, 노약자 보호, 시설물과 교통안전까지 촘촘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마라톤 등의 주요 행사의 안전을 점검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철도와 지하철역의 인파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